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화 자본 혹은 사회 자본과 같은 여러 가지 자본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각각의 독자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달려왔던 어떠한 삶이 조금씩 소진되고 몸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거나 과거에는 일과 자기가 완전히 혼연일체되는 삶을 시작을 했었다면 이때부터는 일과 자기를 분리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경향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예전에 가족과 같은 다인 가구의 시스템에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이때 정도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쉬고 싶어도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생산 인구인 거죠. 그런데 1인 가구들은 이때 정도부터 많이 소진이 되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기 은퇴 혹은 창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많은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후기 산업사회는 40대나 50대 정도가 되면은 많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희망퇴직에서 다인 가구의 부모들은 사실은 이런 퇴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인 가구들은 30, 40대 때 퇴직의 권유가 오게 되면은 다인 가구보다는 훨씬 더 빨리 퇴직을 받아들이고 퇴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후기 산업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극대화된 이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시해야 하고 또 자아를 실현해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실은 본인도 알 수 없는 형태로 이 상황 속에 쳇바퀴를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제 친구들 중에 기혼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혼이면서 돈이 많으면 무지 행복하겠다. 주변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이 돈을 펑펑 쓰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1인 가구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에 대한 질문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인 가구라고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 특히 노인 빈곤 혹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책적으로 1인 가구를 다룰 때는 항상 독거노인들이나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1인 가구에 대한 문화적 코드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는 나 혼자 산다가 대표적인 1인 가구에 대한 문화적인 흐름일 텐데요. 이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윤택하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1인 가구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골드족, 골드미스족 혹은 골드미스터족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담론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가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인 가구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한 만큼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골드족이 아닌 중간에 보통 사람들이 1인 가구로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중위소득층 고소득층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조사를 해봐야 우리가 1인 가구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행복을 정의할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말을 할 때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친구 부자도 있고요. 그리고 취미 부자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유할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 부자 혹은 취미 부자,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브루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자본이라는 건 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본이 있고 그 자본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경제 자본.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돈과 같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이죠. 두 번째로는 친구 부자라고 말했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같이 있으면은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관계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겠죠. 좋은 질의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브루디에가 행복의 조건 중에 뽑았던 것이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라는 게 전체 일상의 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양, 취향, 혹은 취미, 기술과 같은 거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몸에 익혀지는 자본이기 때문에 체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부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학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제도화된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자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본을 객관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화 자본 혹은 사회 자본과 같은 여러 가지 자본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각각의 독자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